원그룹 럭셔리 퀸 강소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 어떤 영양소인지,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두 가지 형태의 지방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의 두 가지 오일로 비유를 해봤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이게 또 분류로 나누는데 HDL과 LDL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엔진 오일처럼 구조를 유지하는 일과 세포나 호르몬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중에 한 가지인 또 중성지방은 포화, 불포화, 트랜스 지방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데 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에 들어있는 기름처럼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방입니다. 근데 이게 남은 칼로리를 지방세포에 보관해요. 추후에는 다시 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남은 칼로리를 지방 세포에 보관해서 추후에 다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방이 계속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는 이 지방은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근데 또 지방이 또 들어오면 또 쓰이다가 남은 게 쌓이고 이렇게 쓰이지 않는 지방이 쌓이다 보면 이제 살이 찌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 알아볼 건데요. 이 콜레스테롤 단어의 어원은 담즙, 그리고 고체, 알코올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요. 담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알코올 성분처럼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이 꿀벌이 벌집을 만들 때 이제 끈적끈적한 물질, 이 밀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물질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와 신경조직 구성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 부신호르몬, 그리고 비타민 D, 담즙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없어서는 몸에는 우리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 필요한 콜레스테롤은요, 간, 뇌를 비롯해서 인체 거의 모든 세포에서 7, 80% 가량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거의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30% 가량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음식에서 이제 우리가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콜레스테롤은요, 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체내 콜레스테롤 양의 4분의 1 가량이 뇌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뇌에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뇌세포의 90%가 이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의미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또 한번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뇌의 4분의 1가량을 차지를 하고 뇌세포의 90%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양이 줄어들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섭게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없어서는 안 될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저는 처음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콜레스테롤이 아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HDL과 LDL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를 않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자체로는 혈관에 흡수가 되거나 해서 이제 뭐 안으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반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혈관을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과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이 복합체가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운반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운반체의 종류에 따라서 LDL과 HDL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일명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은 간에서 이제 만든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요. 필요한 곳에. 이게 위에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좀 해놨는데요. LDL은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차 역할을 하는 거죠. 필요한 곳에 가져다가 주니까 운반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일명 콜레스테롤,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이제 HDL인데요. 좋은 콜레스테롤, 이거 HDL인데요. 이게 온몸의 각 조직에 쓰이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혈관에 쌓인 플라그를 제거해서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제 청소부, 이제 청소차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뭔가 필요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LDL은 혈관에서 막 수치가 올라가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DL은 청소를 해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HDL도 이제 나왔을 때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얘네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뭐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해주고, 또 다 이제 사용하고 남은 거를 또 청소를 해가지고 가져다가 이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세포막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호르몬, 우리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처럼 성 호르몬을 만들고, 스트레스 대처 호르몬 등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드는데요. 이제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신을 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담즙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담즙 같은 경우는 지용성 음식이나 영양소를 먹었을 때, 뭐 영양제 이런 것도 먹었을 때 이 지용성을 간에서 담즙을 내서 유화작용을 해서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없으시 어떻게 될까요? 지용성이 이제 요거를 흡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오드. 우리 이제 갑상선에 중요한 요오드도 흡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되면 이제 갑상선에 문제도 생기겠죠. 그래서 담즙을 만드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염증, 상처를 치료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백혈구 양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알고 보면 내 몸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귀인이죠.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이제 혈관을 막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듯이 콜레스테롤도 이런 혈압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하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필요하니까 만들어지는 거다, 내 몸에서.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방 중에서 아까 분류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나누는데 사실 이 중성지방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 중성지방은 종류에는 포화지방, 그리고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세 가지로 이렇게 종류로 나누는데요. 이 포화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로 동물성 지방인 육류, 그 고기 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겹살 이런 거에 많이 들어 있고요. 이외에도 보면은 이제 뭐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크림치즈, 뭐 버터, 우리 좋아하는 그 소세지, 햄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다고 해요. 이 포화지방의 역할은
체온 유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 요거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우리가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이죠. 이거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우리 이제 식물성 지방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이나 이제 이 세포막을 형성을 하고 뇌에 이제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트랜스 지방. 얘는 굉장히 나쁜 애죠. 액체 상태인 기름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고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3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지방인 거죠. 이렇게 우리 뭐 변형되면 무조건 나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변형된 제3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에는 이런 뭐 우리 알고 있듯이 뭐 팝콘, 뭐 우리 감자튀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탄수화물, 당이 들어있는 이렇게 식품들이죠.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나쁜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몸에 안 좋다. 그쵸?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지방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물성 지방류인 이 포화 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을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포화 지방인 고기를 계속 매일 먹으면 사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어 나쁜 콜레스테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같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0%에서 80%에 해당되는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우리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그리고 이 마른 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 몸속에 염증이 많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콜레스테롤 요구량이 많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지금 콜레스테롤 저도 몰랐다가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콜레스테롤 그 약을 처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김치를 담으세요. 김치하고 야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고기하고 김치가 있으면 뭐 먹을래 하면 김치하고 야채를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의아했었는데 이거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염증이 몸에 뭔가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저희 엄마가 또 잠이 그렇게 많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은 제가 조금 처방을 받았지만 약간 보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대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요. 주범은 지방이 아니고 탄수화물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지방을 먹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일 나쁜 놈 아까 중성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 뭐 설탕, 밀가루, 음료 등을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원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를 비유해서. 근데 저희 엄마는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 않으세요. 드시지.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원인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이 너무 부족하거나. 근데 이게 잠이 부족한데, 어,
잠이 부족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푹 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염증이 많거나 이렇게 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과 당분, 우리가 아까 탄수화물이 굉장히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이 탄수화물과 당분이 들어오면 체내에서 이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를 해요. 몸에 이제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신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겠지요. 근데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중성지방 형태로 지방세포에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계속 생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픔도 느껴요. 이제 인슐린에 대한 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 건데요. 배고픔을 이렇게 느끼면 과식과 체중 증가가 되고, 이제 또 순환의 뭔가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몸에서 산화와 염증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몸에 생기니까 누가 출동을 할까요? 콜레스테롤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면 수치가 상승을 하겠지요. 그리고 남은 것들이 또 산화가 돼요. 이것이 이제 이런 반응이 생기면서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인은 사실은 원인 제공자인 탄수화물과 당이겠지요.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우리는 수치에 왜 민감할까요? 이런 수치에 민감한 이유가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질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결론은 관계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제 산화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연구 중에서 심장질환이 실제로 발생한 사람과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 이 콜레 수치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심장 질환이 실제로 발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치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에게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 또한 그 심혈관과 그 콜레스테롤 수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좀 미비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을 조금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모니터를 한 몇 시간 동안 째려보고 있던 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제가 이렇게 조금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지방이 콜레스테롤, 산화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얘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했죠. 얘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또 콜레스테롤도 LDL과 H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일명 말할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것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또 나뉘어요. 근데 또 LDL 중에서도 LDLA, LDLB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한눈으로 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가기 이렇게 쉽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이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었는데 뭐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성지방 얘는 굉장히 제가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으로 나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뭐 이제 역할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원인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안 자거나 근데 이 염증이 많거나 이런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이게
오르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원인을,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이 원인을 덮어놓고 높으니까 그냥 수치만 억지로 낮추려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약을 처방해 주죠. 그게 스타틴이라는 약물이에요. 스타틴 계열. 그쵸? 근데, 이 약을 처방을 받은 사실은 약은 다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는 약사님도 약을 본인이 이제 약사이신데도 약은 당장 잠깐 덮어놓는 것뿐이지 그 근본적인 거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수술을 하거나 뭔가를 안에서 빼내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거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만들어냈는데 이 무조건 그 약을 먹어서 낮춰버리면 정작 필요한 곳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아에 허덕이다 보면 또 여기에도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 몸에 필요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수치만 낮출 것이 아니라 수치가 오르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잠시 덮어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뭐, 약을 먹으면 잠깐은 수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 수치가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오르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 스타틴 약을 복용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치 자체만 낮출 뿐이지, 예방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는 이유가, 스타틴 계열 약을 먹는 이유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떠돌다가 뭔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예방이 전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는 게 좋겠죠. 부작용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 스타틴 약물에 대해서 아까 부작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약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이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스타틴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처방받는, 그쵸? 약물입니다. 근데 이 스타틴계 약물은 항염증제라고 해요. 근데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사실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시간이 지나서 이 염증을 낮추는 데 효과가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타틴 약은 이미 심장 질환이 있었던 중년 남성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스타틴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몸에서 뭔가를 먹었는데 이 상황을 조금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었는데 그 약이 몸에서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고갈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틴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 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이 영양소죠. 이제 심장에 분포되어 있는. 요거는 하는 일이, 코엔자임 Q10 다 아시다시피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 내 에너지 생성을 하고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혈압 조절에 중요한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부족해지면 노화, 심장발작, 고혈압, 뭐 이런 질환들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아까 왜 먹었죠, 이거를? 스타틴 계라고 자꾸 하네요. 스타틴 약물을 먹은 이유가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이 스타틴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췄더니, 코엔자임 Q10에 영양소가 부족해지니 심장 발작과 이 고혈압의 이제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면 이게 먹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은, 그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게 지금 처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스타틴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부작용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 에너지가 감소를 한대요. 그리고 통증,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 수치 상승, 간 손상 증상으로 이제 간 수치가 상승을 하고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심한 피로를 느낀대요. 너무너무 피곤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식욕부진, 황달,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저희 엄마 약을 지금 어떤 거를 드시는지 지금 가서 좀 파악을 하고, 뭐 일단 못 드시게 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절대 못 드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제품이죠. 린. 린은 저희 어디에 좋나요? 보시면 앞에 위에 나와 있죠. 체중 관리, 체지방, 면역 체계, 체성분 개선. 뭐 요런 것들이 지금 이 린의 주요 우리 성분이에요. 근데 이 체지방 쪽에서도 지방세포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쓰고 남는 위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에 관한 것도 이 린이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린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콜레스테롤에 있는 분들은 린을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팩터포. 이게 우리 최강 염증제죠, 진짜. 심장, 중성 지질에도 이제 효과가 있고, 심혈관계 질환, 요런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팩터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염증이라고 하니까 이제 손에 제가 손가락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염증이 이제 굉장히 좀 있어서 이제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고 거의 많이 없어지고 한 번씩 오다가 다시 없어지고 근데 처음에 그 통증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효과를 본 팩터4고요. 이 콜레스테롤 이제 팩터4는 이제 우리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왜 스타틴 약물을 먹으면 부족해지는 영양소 코엔자임 Q10 그쵸? 그래서 떤 의사들은 스타틴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면서 코엔자임 Q10도 같이 처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었을 때 부족해지는 영양소니까. 그래서 이 요렇게 같이 이제 요것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을 한마디로 내렸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당장 약을 먹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중성지방 수치, 아까 중성지방 수치에 주목을 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산화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 먹기 전에. 왜냐하면 약은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오니까요. 그쵸? 오래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침이라 제가 많이 버벅거렸네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또 영양소나 이런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리더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